자, 대단원 마무리해서 여기 8번, 7번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7번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8번, 9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문제인데 역함수 미분법은 얘하나 F와 G가 서로 역함수면 F 합성 G 한 개 뭐라 그랬죠? 아니 이거 자체가 항상 무엇이 된다? 역함수 관계라면? 역함수면 있는데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미분 얘기는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그런 뭘 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려는 거야. 역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GFX 물론 뭐 GFX하고 같겠죠. 근데 역함수는 돌려보냈던 거를 다시 되돌려주는 게 역함수잖아. 역함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5를 집어넣었어. GX에다 5를 집어넣었어. X에다 5를 집어넣었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 두 개를 다 거치면 fx가 ln x 플러스 X라고 X. 아니 그러면 당연히 fx가 gx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일 때 네.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지금 합성한 거잖아. 네. 합성시키면 그 합성시킨 함수가 항상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게 항등함수잖아. 네. 그러니까 F랑 G를 합성한 상태에서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고. 이게 F와 G가 역함수 관계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좋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미분한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아. 재우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제 나 앞에 앉아 앞에.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G 프라임 X는 뭐라 그랬냐면은 F 프라임 GX분의 1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함수 미분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G 프라임 ln 2를 구하라 그랬죠. G 프라임 ln 2.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여기 x 자리에다가 ln 2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다가도 ln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ln 2.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G ln 2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G ln 2. 그치? 그러면 재우야 G ln 2의 값을 K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렇지. F라는 함수에 K를 집어넣으면 ln2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쵸? 근데 FK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X 이걸 활용하면 FK는 ln 2의 K제곱 플러스 1인데 그게 ln2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2의 K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의 K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일까? 얼마까지 재우야? 0이겠죠. 그죠? K는 0. 그래서 여기 G ln2가 K인데 K가 0인 거니까 자 결국은 요게 F 프라임 0분의 1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치? F 프라임 0분의 1. 그럼 F 프라임 0을 구할 거니까 fx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얘 하나 미분하면 뭐지? 2의 x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네. 그치? 2분의 1이 역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역함수 미분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좀 헷갈린다면 요게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치? 역함수는 요 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역함수 가장 기본 개념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1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이계도함수 문제인데 자 11번은 한영이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11번에서
초반에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리미트가 있잖아, 한영아. 근데 이 리미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x라는 문자는 상수처럼 취급해도 되죠, 리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x를 리미트 안에다가 놓을 필요 없고, 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를 앞으로 뽑을 수 있잖아. 앞으로 뽑으면 x 앞으로 뽑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sin x를 뭐 gx 이렇게 잠깐 이름을 붙여보면 결국 이 초록 박스는 어떻게 써진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진 거잖아. 그지, 한영아?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gx의 뭐죠? 미분계수, 도함수라고 볼 수 있죠. 도함수. 그죠? 그러니까 g 프라임 x지 요게. 그쵸? 그래서 요게 g 프라임 x니까 결국 그러면 이 초록 박스 전체가 sin x를 미분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sin x를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x.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말한 이 fx라는 함수는 x 코사인 x이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할 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2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두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자. 한영이가 해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이게 한 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할게요.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또 sin x. 마이너스 아닌가? 요 곱미분이니까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sin x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sin x로 만들어주고 하나 지울게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지금 더블 프라임이다, 그치? 거기다가 이제 2파이를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2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sin x 어떻게 돼요? 얘가 sin 2파이면은 0 아닌가? 0되죠, 그죠? 0되고 코사인 2파이가 얼마예요?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마이너스 2파이라고 써야지. 마이너스 2파이. 그지?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요 함수를 정리하는 과정이 첫 번째. 그래서 요렇게 fx가 x 코사인 x다라고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하는 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2파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 있죠? 접선의 방정식.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면 구할 수 있어요. 12번 한번 풀어봐. 어떻게 풀어서 설명 좀 해줘봐. 미분했어, t에 대해서. 그러면 dx dt 요게 이렇게 되겠고, 그치? 또 dy dt 그러면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엔요. dx분의 dy 꼴을 만들어서 dy분의 dx 그 분해라고 할 거면은, 그러니까 dx가 밑에 있고 dy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dx 분의 dy라고 읽던지 아니면 dy분의 dy 분의 dx를 구한다고?
이거 지금 네가 찾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걸 뒤집은 걸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기울기를 구하는데 왜 장수. 원래 기울기가 그러니까 A,4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 놓은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지금 포인트는 t 값이 ln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ln2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재우야 이거야 아니면 이걸 뒤집은 거야? 아니 이거지 이걸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t가 ln2일 때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구해놓은 거 요거하고 요거를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러니까 x가 밑으로 가고 y가 위로 가게 요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t 자리에다가 ln2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요렇게 ln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분모 분자가 뭐가 돼요? 요거는 2 빼기 2 빼기 2분의 1인가? 그치?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인가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3분의 5다.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의 좌표는 그냥 요 x라는 좌표에다가 그대로 ln2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x가 얼마 나와? 2분의 5, y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딱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쵸? 접선의 방정식 불러줘. 3분의 5 x-2분의 5 플러스 2분의 3. 그치? 이 접선의 방정식이 a,4를 지납니다니까 마지막에 이거 대입하는 거죠. 그쵸? 대입하시면 a 값 몇 나올까? 4 나옵니다. 4.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3번은 뭐 쉬우니까 해보시고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fx가 저렇게 생겼을 때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메모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진아, x가 6분의 7파이에서 극소이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메모해야 돼? f' 6분의 7파이는 0, 그치? 요거 하나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변곡점의 좌표가 요겁니다 그랬죠? 그럼 요거에서 두 가지를 메모해야 되겠네. 첫 번째는 뭘까? f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요거 하나 메모하시고, 또 하나는 f 변곡점이니까 더블 프라임 2분의 3파이가 0이다.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치?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메모하시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ABC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F2분의 3파이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F2분의 3파이 그러면 A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B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병준아,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야? 응? 1이야? 사인 2분의 3파이가 1이야? 아니, 사인 그래프. 그래, 여기지,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야, 머릿속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안 그려지나? 그려지는데 어떻게 코사인 2분의 3파이를 2분의 3이네요. 그래. 얼마야? 뭐 생각이 눈앞에 다 띄어놨잖아.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잖아. 네. 2분의 3파이가 어디야?
파이에서 파이랑 2분의 파이의 딱 중간 아니야? 맞네요. 아 1인 0이네요. 0이야 0 0 0. 아 그러면요 이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파이 c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입니다. 이게 그지? 요거 쓴 겁니다.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필요하니까 미분 한번 할게요. 얘를 미분합시다. 얘 하나 미분해줘. A 사인 x 마이너스 B 음. 사인 x B sin x 플러스 c 여기 미분한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줘. 마이너스 A 사인 x 마이너스 a sin x 마이너스 B 코사인 x 마이너스 b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는 6분의 7파이를 넣을 거예요. 재우가 해보자. 자, 여기다가 6분의 7파이 넣을 거니까 코사인 6분의 7파이랑 사인 6분의 7파이가 필요하지, 재우야. 자, 코사인 6분의 7파이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요? f 프라임 6분의 7파이를 구하는 중인데 그러면 a 코사인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b 사인 6분의 7파인데 플러스 c. 자, 코사인 6분의 7파이를 지금 물어봤잖아.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지. 그지? 그럼 각변환 생각해봐. 파이 기준으로 각변환 했으니까 그냥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면은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이면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바뀌고 여기 6분의 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7파이는 얼마니 재우야? 얘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각변환 해봐도 되고 그래프로 생각해봐도 되고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b죠. 그쵸?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c 한 것이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3파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두 번 미분한 게 요 놈이니까 자, 여기다 2분의 3파이 재우가 해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잠깐만 f 더블 프라임 2분의 3파이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되고요. a 그리고 요 부분 어떻게 되니까 0 되니까 그냥 a가 0 이렇게 나오네. 그치? a가 0 자, a 값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가 0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네. 아까 맨 처음에 찾아놓은 식에다가 그럼 a가 0이면 여기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c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니까 c 값이 얼마구나? c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여기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는 0이니까 이거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c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인가? c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플러스 1인데 b가 2가 되는 겁니다. 2 그치? 요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얼마다? 1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미분해가지고 대입하면서 실수를 안 해야 돼. 이거 세 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 중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틀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입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내려가 볼게요.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조금 어려운데 자, 15번 문제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기억부터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fx를 예진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x의 n제곱을 제곱하니까 x의 2n제곱분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분의 1 x의 n제곱 빼기
ln x 곱하기 n 내려오고 x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덩어리인데 요 맨 앞에 있는 x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 이것도 사실은 x의 n-1제곱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x가 0보다 큰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의 n-1제곱으로 한번 약분시켜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약분시키고 요거 약분시키고 요것도 약분시키면은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약분하면은 이제 지수끼리 뺄셈 돼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1 마이너스 n ln 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분모가 0보다 큰 것은 정해져 있어. x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분자의 부호가 중요해지는데 분자는 ln x 꼴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내려가는 모양이겠죠. 그죠? 내려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분자가 0 될 때잖아. 분자가 0 될 때면 1 마이너스 n ln x가 0 될 때니까 ln x가 n분의 1이 될 때거든요. ln x가 n분의 1이면 뭐예요? 2의 n분의 1제곱, 그치? 그 지점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요 지점이 유일한 극값인데 극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 요거까지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 fx는 극대값을 갖는데 그 극대값이 얼마냐면 f2의 n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요게 뭔지 계산을 좀 해놓겠습니다. 2의 n분의 1제곱이면은 요 원래 있던 fx 함수에다가 x자리에 2의 n분의 1제곱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야 나 분모가 뭐가 되니? 2가 되죠. 그쵸? 2가 되고 분자가 n분의 1이지. 그치? 분자가 n분의 1. 그러면 n 아래로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2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것이 fx가 갖는 극대값입니다. 그리고 극대값이 유일한 극값이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극값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극대값이야. 그러면 최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fx가 갖는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니은으로 내려가서 n값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니은에서는 f'x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요 f'x에서 n 자리에 1을 넣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n 자리에 1을 넣고 생각하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니은의 질문은 위로 볼록하다를 얘기했으니까 재호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보려면 뭘 구해야 돼? 더블 프라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미분 들어갈게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니? x 4제곱이 되고 분자는 x 세제곱 아니지.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한번 쓰고 2x가 돼야지. 2x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x 4제곱분의 x 한 번씩 지워도 되겠네요. 지금 x 양수니까. 그럼 x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 지워졌으니까 마이너스 2가 분배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ln 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어쨌거나 x가 0보다 크니까 분모가 0보다 큰 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분자의 부호가 중요해지는데 분자를 보면
lnx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겠죠. 그죠? 증가하는 형태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지점이 얼마가 될까요? 요게 0 될 때니까 lnx가 2분의 3이잖아. 2분의 3. lnx가 2분의 3이니까 x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의 2분의 3제곱보다 앞쪽에는 마이너스고 뒤쪽에는 플러스란 얘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니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x가 0부터 2의 2분의 3제곱까지라 그랬으니까 요 앞쪽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앞쪽 영역.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다 라는 말 어때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때문에 아까 그 극대값까지 최대값까지 구해놓은 거였거든. 이미 우리는 기억에서 이 fx의 최대값이 2n분의 1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치? 근데 n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런 걸 넣으면, 그러면 얘가 가장 클 때가 n 값이 1일 때 아닐까? 그러니까 n에다가 뭘 집어넣든 2의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n이 자연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n자리에 얼마를 넣든 최대값이 2분의 1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치? 얘도 어때 그럼?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최대값 구해놓은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일단 그 문제 내용은 그거잖아. 저 부등식이 x가 0보다 클 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저 이 x lnx x라는 요 함수에 예진아 무슨 값을 알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논리적으로 얘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fx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fx가 최 뭐? 그렇지. 얘가 가장 작을 때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보다 k가 더 아래에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여러분 fx의 최소값 구하려면은 이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뭔가 익숙하잖아요. x lnx 빼기 x 이거 어디서 봤지? 적분에서 봤어. 부정적분에서 봤어. 부정적분 중에서 누구를 적분한 게 이거라고 그랬지? lnx를 적분한 게 이거였어요. 기억나니? lnx를 적분한 게.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lnx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미분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데 x lnx 빼기 x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적분해서 lnx를 적분하면 나오는 거야 라고 외워 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lnx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lnx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여기가 1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1에서 유일한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그럼 1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그쵸?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f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f1이면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답입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또 개념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무슨 뜻이야? 속도가 속도가 0이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속도의 부호가 결국 운동 방향이잖아.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치? 이것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작년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수투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운동 방향 바꾸는 거.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미분하겠습니다. x를 미분해서 v로 만들면, 자, 재우야 미분해줘. 2분의 1 코사인 2분의 t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얘 부호가 바뀔 때니까 일단 얘가 0 될 때를 우선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0 될 때, 얘가 0 되려면 코사인 2분의 t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값은 얼마죠? 요 빨간 부분이 3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처음으로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t가 얼마라고 보면 돼? 그럼 3분의 2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3분의 2파이. 그래서 t가 3분의 2파이일 때 v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3분의 2파이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자, 요거는 이제 그 위치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17번 문제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였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그 경우에 속력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일단 위치가 이렇게 x, y로 나올 때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죠? 속도도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지.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 y를 t에 대해 미분한 거, 요게 속도였지, 그치?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속력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속력? 그치, 루트 한 다음에 요거를 각각 뭐 해서? 제곱해서 더하는 거였어, 그치?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부터 구해봅시다. 속도. 자, 속도는 이 각각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병준이가 한번 해주세요. x를 미분하면 그치, 요렇게 되는 거고, 컴마. 자, 얘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럼 그것을 이제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속력을 구해보면, 속력은 루트 한 다음에, 자, 이거 둘 다 이제 2의 t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2의 t제곱, 2의 2t제곱이 하나 이렇게 묶여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빼기 사인을 제곱한 거잖아요. 코사인 빼기 사인을 제곱했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역시 2의 2t제곱 나올 거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해지지 않나요? 그죠? 두 개 다 2의 2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지워져 버릴 거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각각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2의 2t제곱인데 얘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2의 t제곱 곱하기 루트 2 요것만 남겠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거가 지금 루트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랑 같아졌다 그랬으니까 딱 t가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죠, 3. 자, 요게 답이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갔어. 요거 여러분 기억나요? 19번 같은 거? 아 이거 우리가 그 뭐 넓이나 뭐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거 구하는 것도 t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ds, dt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널비가 s잖아. 그러면 s를 t에 대해 미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널비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t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선 건널비, 공의 건널비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공이라는 게 이제 구잖아. 구의 건널비하고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죠. 자, 이게 뭐였더라? 4분의 건널비부터 세제곱이 아니고 4파이 r제곱이 건널비였어요. 아 맞다. 4분의 넓이는 제곱이 붙는 거예요. 이제 부피가 세제곱이 붙는 거잖아. 그지? 부피 공식은 뭐였더라?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게 부피 공식이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건널비를 s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3t 플러스 5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s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4파이하고 3t 플러스 5의 제곱, 이게 s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는 얘를 t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4파이 상수 그대로 붙어있고 자, 그대로 미분하면 2 내려오고 3t 플러스 5의 1제곱이 되고 속미분 붙으니까 3 곱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24파이 24파이 괄호 3t 플러스 5. 그쵸? 자, 그런데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t자리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얼마일까요 이거? 264. 그렇죠. 264파이가 되겠습니다. 264파이. 이렇게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제 ds, dt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말했지만 이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t가 2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치?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아 그게 ds, dt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건널비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t에 대해서 미분해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변화율. 그러면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20번은 쉬우니까 20번 할까? 계산 문제니까 뭐 할 수 있잖아. 예진 할 수 있지? 빨리 갑시다. 자, 그럼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진아 20번 할 수 있지? 그래. 다 검증해 볼 거야. 이제 내일 여러분이 내일 끝내야 되는 프린트가 요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얼마나 푸는지 확인해 볼게요. 내일 하고 와요. 근데 이거 때리잖아요. 어? 아니 이게 또 똑같은 게 있네. 그게 그거야. 그게 내일 끝내야 되는 거야. 아 그런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냥 이거 하면 되죠? 아니 그걸 해야지. 똑같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 풀어줬잖아. 그거를 이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어? 뒤에 있어요.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느냐, 그지? 근데 누가 풀어주는 걸 보는 거랑 내 힘으로 푸는 거는 천지 차이야, 그지? 그래서 풀수 있는데요. 이번 주 수업 시간 동안 했던 거를 풀 수 있으면 좋죠.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자, 21번을 보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n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죠. 그러면 뭐 문제 읽자마자 우리는 n이라는 숫자를 반대로 넘겨가지고 자, 요 함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n이라는 상수함수가 두 개의 교점을 갖도록, 그치? 두 개의 교점을 갖도록 하는 실수 n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정의역부터 체크할까요? 이거 병준아 정의역이 어디지? 실수 전체인가? 0. 그치,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입니다. 이런 거 정의역 체크 안 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막 고민할 수 있어요. 정의역이 여기서부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이 함수의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정의역이 이제 이렇게 생길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편 구해놓을까? 절편? x에다 일단 0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x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또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여기도 지나가네요, 그치? 요런 정도 정보를 미리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f'x는 예진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맞죠? 요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통분을 시키면은 2루트 x 플러스 1분의 2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분모는 0보다 큰 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분자가 0 될 때를 구해보면은 저 루트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가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루트 안에가 4분의 1이 되려면 x가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0이 됐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앞에 사전에 찾아놨던 정보들이랑 저거 방금 찾은 거 요거랑, 그 다음에 뭐 요 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점근성 같은 거 없겠죠. 그죠? 그런 정도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죠. 자, 우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요때 극소값을 갖는데, 그 극소값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해 놓으면, 자, 극소값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게 2분의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내려간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쯤에 가가지고 여기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극소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도 지나가는 거 아까 확인했잖아, 그지? 0, 마이너스 지나가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n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이 n이라는 상수함수하고 얘하고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요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그지? 두 번 만나려면.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n 값의 범위는, 자, 요 놈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어때야 돼, n이? 커야 돼요, 그죠? 같으면 안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는 어때요? 같아도 돼요, 그죠? 같아도 돼요. 그래서 n 값의 정확한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류의 문제 그냥 저렇게 범위 구하는 게 그죠?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오답률이 높아지겠지. 뭐 등호를 빼먹거나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으니까. X랑 N을 좀 넘겨서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인데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근데 그거랑 x랑 마이너스 n을 어. 0쪽으로 넘기고 아 이거를 x를 1로 넘긴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서 아니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이렇게 논다고? x가 플러스 아니에요? 아 이렇게 논다고? 네. 근데 이렇게 놓으면 편할까요? 그럼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의 그래프가 딱 고정되니까 요 놈의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무리함수겠고, 그다음 요 놈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요렇게 가는 직선일 텐데, 요게 이제 n 값에 따라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겠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게 접하는 순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순간 찾아야 될 거고, 그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계산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접할 때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순간 한번 찾아야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순간은 요 순간은 딱 마이너스 1,0을 지나갈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될 거고, 그렇게 찾아도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시간을 한번 잠깐 줄게요. 22번.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각을 세타로 잡고 싶잖아. 이거를 세타로 잡았을 때 그때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P라는 점이 매초 4분의 파이의 속력으로 그랬죠. 그치? 그럼 지금 우리는 요 A에서부터 여기까지 P까지 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4분의 파이. 그냥 4분의 파이가 아니라 매초 4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4분의 파이 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초마다 4분의 파이씩 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t초 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호의 길이 있잖아. 이 AP라는 호의 길이를 우리는 4분의 파이 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R세타란 말이야. 그지? 호도법에서 R세타. 근데 지금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그러니까 R세타에서 R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분의 파이 t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이걸 세타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여기 지금 세타라고 잡은 요 각의 크기가 곧 4분의 파이 t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점 P의 좌표가 요거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컴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란 말이죠. 여기까지 요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인데, 자 여러분 당연히 요 각도가 지금 30도이지 않겠어? 여기가 30도니까 옆에 90도 붙이면 결국 이만큼의 각은 몇 도예요? 요거 120도잖아, 그치? 120도. 따라서 점 P의 좌표가 요거일 때라고 하는 것은, 점 P의 좌표가 요거일 때 이거는 세타가 120도 3분의 2 파이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세타가 3분의 2 파이일 때. 그쵸? 근데 세타가 3분의 2 파이일 때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세타 자체가 4분의 파이 t하고 같았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3분의 2 파이일 때라고 하는 건 3분의 2 파이가 4분의 파이 t와 같은 거니까 파이 지우고 4 곱하면 t가 얼마일 때란 말이야? t가 3분의 8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t가 3분의 8일 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명확해졌죠? t가 3분의 8일 때 x 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치? 그러니까 x 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자
자, px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거는 dx, dt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느 순간이냐면 t가 3분의 8일 때의 dx, dt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뭐냐? x는 p의 x좌표니까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4분의 파이 t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t 요게 지금 x인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얘를 t에 대해 미분해서 t 자리에 3분의 8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예. 왜 사인 4분의 8t 우리가 지금 P라는 점의 좌표를 처음에 요 각을 세타라고 잡는 순간 이 P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탄젠트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탄젠트를요? 그러니까 저희 p의 좌표를 알려면 응? 아니지.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은 여기가 지금 1 아닌가? 여기가 1?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세타면 밑에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 아닌가? 네. 그럼 P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는 거잖아. 이거 우리 삼각함수 제일 그 정의잖아요.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그래서 저렇게 잡았는데 세타가 곧 4분의 파이 t니까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t 집어넣은 거가 x인 거죠. P점 x 좌표. 미분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된 거 4분의 파이 나올 거고 사인 4분의 파이 t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t라는 매개 변수를 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냥 세타가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 미분해가지고 3분의 2파이 집어넣어도 돼요. 그죠? 세타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아까 t가 얼마일 때 이제 바꿨잖아. 그치? 근데 그냥 세타라는 변수를 가지고 그대로 푸셔도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3분의 8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t가 3분의 8이면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인가?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냥 2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쵸?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신사고 교과서는 한번 중단원, 대단원 풀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여러분 뒤에 있는 프린트 지금 우리가 푼 거랑 똑같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데 이제 의의를 두고